마켓나우 2부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지혜입니다. 자, 코스피 8천 시대가 드디어 열렸습니다. 올해 1월이었습니다. 5천 넘었고 2월에 6천 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5월 6일 날이었죠. 7천 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8천이 열린 시대입니다. 오늘 8천 고점 찍고 나서 약간 쉬어가는 흐름들을 보이지만요. 지금 국내 증권사에서는 만스피 시대를 예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강국이잖아요. 게다가 AI 산업에 대한 폭발적인 성장 가능성을 담으면서 윗천장이 열렸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브리핑 통해서 전반적인 흐름을 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8,000피를 넘었고 코스피 만을 가고 있는 이런 과정에서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줬습니다. LPDDR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전력 D램 반도체인데요. 이쪽에 강한 그런 매수세가 모이면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8,000피 도달에 대한 주역,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더 갈 수 있다는 근거가 나왔는데 이를 통해서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를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전반적으로 8,000을 넘은 데 있어서는 피지컬 AI, 로봇 관련주도 함께 튀어오르는 흐름들이 나타났고 8,000을 찍다 보니까 지주사 같은 경우에도 뛰는 흐름들이 있었거든요. 계열사의 지분 가치가 오르잖아요. 그런 흐름 전반적으로 함께 시장의 분위기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증권의 김록호 연구원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나증권 김록호입니다. 네, 오늘 반도체 장비 리포트를 내놓으셨는데 굉장히 의미 있게 봤습니다. 저전력 드램 반도체라고 해서 LPDDR, 강력한 수요가 예고된다라는 분석 리포트였는데 그 원인을 좀 살펴주시죠. 예, 최근에 저희가 디램 가격이 생각보다 굉장히 강하게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원래 연초에 우리가 예상했었던 거는 서버형 디램 같은 경우에는 원래 가격이 세게 형성될 거라고 예상했었습니다. 대신에 B2C 제품인 스마트폰이나 PC 쪽으로는 아무래도 조금 가격 저항 그리고 이제 구매를 조금 포기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발생을 하면서 그쪽에서는 가격이 조금 약하게 형성될 거라고 예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B2C 제품인 스마트폰, 그러니까 결국은 D램으로 말씀을 드리면 로우 파워 DDR, LPDDR이라고 저희가 말하고 있죠. 이 LPDDR 가격이 결국은 조금은 생각보다 약하게 형성될 거라고 봤었던 건데 예상과 달리 LPDDR 가격이 굉장히 강하게 형성이 되면서 결국은 D램 전체, 블렌디드 D램 전체의 가격이 생각보다 강하게 형성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어떤 추정치나 이런 것들이 상향 조정이 계속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LPDDR 가격이 세게 형성이 될까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던 거고 그 요인 중에 하나가 AI 쪽에서도 AI CPU에서 LPDDR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LPDDR 가격이 강하게 형성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말씀드린 내용이었습니다. 네, AI발 수요네요. AI CPU에 따른 LPDDR, 저전력 D램 반도체 수요 폭증에 대한 그런 시나리오였습니다. 제가 리포트를 보니까 엔비디아, 최근 들어도 여러 가지 이슈 중에서 가장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그런 기업이 아닐까 싶은데 엔비디아가 큰 손이 된다라는 인상적인 문구가 눈에 띄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보셨습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LPDDR이 기존의 어떤 모바일이나 뭐 태블릿 이런 쪽이 아니라 AI 쪽으로도 많이 이제 사용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주체가 엔비디아인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그 GPU 뭐 기존 제품인 블랙웰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올 4분기로 예상되는 출하가 예상되고 있는 루빈 같은 경우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엔비디아의 주력 제품이 이제 GPU인데요. 이 GPU가 최근에 AI 서버 시스템의 이제 핵심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이 GPU뿐만 아니라 GPU 옆에서 GPU가 자기만의 역할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옆에서 이제 CPU가 서포트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도 GPU만 출하하는 게 아니라 CPU도 같이 출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제품 같은 경우가 저희가 이제 베라 루빈이라는 이제 표현을 많이 쓰고 있는데 루빈은 GPU고
배라는 CPU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세트 개념으로 출하를 많이 하려고 이제 엔비디아 측에서는 준비를 하고 있는 건데, 이 그 AI 시스템 내에 베라 루빈이 이제 같이 들어가면서 AI 공장, 팩토리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이 AI 팩토리에서 이제 주요 역할을 하게 될 텐데, 보통 2개 GPU에 1개 CPU가 붙습니다. 그리고 이 CPU에는 GPU와 달리 LPDDR이 탑재가 돼요. 그러니까 GPU에는 HBM 이런 것들이 이제 탑재가 된 반면에 CPU에는 전력을 그나마 덜 사용하기 위해서 저전력 D램인 LPDDR을 탑재합니다. 근데 이게 엄청나게 많은 용량을 탑재해요. 무려 베라 CPU 하나에 1.5TB의 LPDDR이 꽂히게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내년에 만약에 엔비디아가 내년에 출하하는 GPU 전체 물량의 루빈이 40% 정도를 차지한다면, 이 40%라는 가정은 저희가 어떻게 했냐면, 그 블랙웰이라는 제품이 출하가 되고 나서 물량이 50%를 넘어서는, 저희가 이제 보통 크로스오버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크로스오버 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4개 분기였습니다. 그 말인즉슨 4분기에 만약에 루빈이 출하가 되면 내년 3분기 정도부터는 GPU 전체 물량의 50% 이상이 루빈으로 차지된다라고 이제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봤을 때 연평균으로 보면은 최소 40% 이상 정도는 루빈으로 채워지지 않을까라고 이제 봤던 거고요. 그렇게 해서 내년 엔비디아 전체 GPU 물량 중에 루빈이 40%를 차지하게 된다면, 여기에 이제 베라가 같이 따라서 갈 테니까 이 베라가 필요한 총량이 구해질 거고, 그 베라에 필요한 LPDDR 수요량을 저희가 계산을 해봤더니 내년 LPDDR 공급 능력, 이 LPDDR 공급 능력은 뭐냐면 보통 전체 D램 중에 LPDDR로 생산하는 비중이 한 3분의 1 정도 됩니다. 예, 그래서 그 공급 능력 대비 베라가 필요로 하는, 그리고 이제 베라 플러스 그레이스라는 그 기존 CPU, 그러니까 블랙웰에 꽂히는 게 또 이제 그레이스라는 CPU거든요. 그래서 그 2개를 합산으로 봤을 때 30% 이상 정도의 비중으로 엔비디아가 구매를 해야 되겠다라고 저희가 이제 추정을 한 거고요. 지금 그 LPDDR이 이제 가장 많이 쓰이는 수요처가 스마트폰이니까, 스마트폰에서 마켓쉐어를 20% 이상 차지하는 삼성전자랑 애플이 기존에는 LPDDR의 가장 큰 구매처였거든요. 수요처이기도 했고. 근데 이제는 엔비디아가 삼성전자랑 애플보다도 훨씬 더 많은 LPDDR을 구매하는 수요 주체로 올라서지 않겠느냐라고 저희가 예상을 해서 아까 전에 질문하신 그 답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어려운 개념을 쉽게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삼성, 애플보다 더 큰 고객사, 큰 손이 엔비디아가 된다는 건데, 엔비디아의 차세대 제품이 베라 루빈입니다. 근데 베라가 CPU라고 하셨죠. 근데 GPU를 도와주는 CPU, 이런 부분에서 저전력 드램 반도체, LPDDR의 수요가 폭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생각나는데, 메모리 반도체 업계에 또 호황이겠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 AI 발 수요 덕분에 서버 중심으로 지금 D램이 엄청나게 수요가 강하게 발생이 되면서 지금의 이런 수급 밸런스, 엄청난 쇼티지를 야기하고 있는 거고, 그런 거에 플러스 이제는 LPDDR조차도 AI 쪽으로 수요가 굉장히 강하게 생기는 거기 때문에 D램 전체로 놓고 봤을 때는 이 AI 발 수요가 기존 서버뿐만 아니라 이제는 LPDDR, 저희가 원래는 B2C로만 예상했었던 이 LPDDR의 수요 구매처로 이제 주요 구매처로 올라서게 되면서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한 쇼티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AI 산업 성장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오늘 장중 코스피가 8,000선을 넘기도 했습니다. 영건님, 그렇다면은 목표 주가를 상향한 기업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있겠죠. 어떻게 올리셨는지 좀 근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디램 가격이 이제 강하게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 가정 대비 디램 가격, 메모리 가격 자체를 조금 더 상향 조정했고요. 그에 따라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올해 연간 영업이익, 내년 연간 영업이익이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43만 원으로 상향했고, 하이닉스 목표 주가 같은 경우에는 275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네, 이제 삼성전자 목표 주가가 40만 원 선 위로 올라갔습니다. SK 하이닉스 이후의 머니코드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하나증권 김록호 연구원님은 275만 원 그리고 이후 300만 원 리포트까지 나왔으니까 주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LPDDR 관련 반도체 개념 굉장히 어려운데 쉽게 정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나야 될지 AI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전략을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전략에서 얻은 것 같습니다. 김록호 연구원님 잘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머니코드 첫 번째 연구원, 김록호 하나증권 연구원 연결해서 반도체 섹터 전반적으로 쭉 둘러봤습니다. 현재 시간 10시 11분 지나고 있는데요. 시황 상황 듣고 나서 머니코드 이어가겠습니다. 김윤주 캐스터 받아주세요. 네, 오늘 우리 시장 장중에 8,000선을 넘어서면서 꿈의 8,000피에 도달했습니다. 7,000선을 넘어선 지 일주일 만에 8,000선까지 넘어서면서 AI 랠리를 펼치고 있는데요. 다만 시장에서 반도체 투톱의 힘이 조금 빠지면서 8,000선을 내려놓긴 했지만 그래도 피지컬 AI 관련된 종목들이 받쳐주면서 7,900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파업 이슈로 조금 주가가 지지부진한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 지금 1.44%가량 하락하면서 낙폭이 조금 확대됐습니다. 장중에 낙폭을 줄이면서 또 하이닉스도 상승으로 전환이 되면서 코스피가 8,000선 위로 넘어서기도 했는데 현재 시간 기준으로는 삼성전자는 1% 넘는 하락폭, SK 하이닉스도 약보합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증권가에서는 계속해서 디램과 낸드 가격의 상향 그리고 AI 하이퍼스케일러들의 투자 확대를 이유로 AI 관련된 종목들의 목표 주가를 올려잡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43만 원짜리 목표 주가 리포트도 나왔고 SK 하이닉스도 KB증권에서 300만 원짜리 목표 주가를 내놓기도 했는데 계속해서 미국 시장에서도 반도체 관련주들의 랠리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장 막판까지 반도체 투톱의 주가 흐름 어떻게 흘러갈지 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외에 오늘 MLCC 가격 상승으로 삼성전기에 대한 실적 상향 리포트가 꾸준히 나오고 있고요. 이에 따라 삼성전기 6.64% 가까이 올라주고 있습니다. LG이노텍도 5% 가까이 오르면서 MLCC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 흐름, 긍정적인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어제 조금 조정을 받았지만 오늘 다시금 올라서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외에도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오늘 시장에 주목 받아갑니다. 삼성 SDI 4% 가까이 오르고 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도 1.36% 가까이 올라줍니다. 지금 포드가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ESS 관련된 모멘텀을 타고 CATL과 협력을 해서 ESS를 생산한다 이런 소식이 나왔거든요. 이 소식과 함께 지금 포드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 이러한 영향을 받아서 우리 시장에서도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의 주인공은 뭐니 해도 LG그룹주 그리고 현대차 같은 피지컬 AI입니다. LG전자가 장 초반에 급등하면서 신고가를 또 썼고요. LG 같은 경우에는 LG전자의 지주사단인데 장 초반에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시간 기준으로는 상한가 내려놨고 16% 가까이 오르고 있고요. LG전자도 16% 가까이 급등하면서 LG전자 그룹주가 일제히 두 자릿수 급등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단을 연구하고 있는 LG CNS도 어제 이어 오늘도 신고가 새로 써내고 있다는 점 확인되고 있고요.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 연도 안에 로봇 액추에이터 관련된 개발 양산을 진행할 예정이고 홈로봇 클로이드도 함께 주목을 받으면서 오늘 시장 안에서 피지컬 AI 뜨거운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 특징적입니다. 현대차도 그룹주가 일제히 주목을 받으면서 현대차 상승폭 키우면서 6% 가까이 오르고 있고요. 현대 모비스도 2% 가까이 상승 중입니다. 오늘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가 급등하면서 지주사단인 두산도 함께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5% 가까이 올라주고 있는데요. 오늘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시장 안에서 가장 크게 튀어오르고 있고 로봇 관련된 지주사단도 함께 움직이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으로 포착됩니다. 코스닥 분위기도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코스닥도
지금 반도체 소부장 그리고 로봇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 흐름이 긍정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로봇주 쪽으로 조금 수급이 쏠리면서 나머지 제약 바이오 업종 그리고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화장품 업종까지 전반적으로 좀 쉬어가는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고요. 로봇 관련된 수급은 강하게 이어집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4% 넘게 오르면서 오름폭 키우고 있고요. 로보티즈도 3% 가까이 상승, SPG도 4% 넘게 오릅니다. 로봇 관련된 종목들 오름폭을 키우는 가운데 로보로와 로보스타 같은 LG전자 관련된 종목들도 일제히 튀어오르고 있다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보신 것처럼 지금 반도체 관련해서 AI 하이퍼스케일러들의 투자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실제로 투자 규모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미국 시장에서도 엔비디아가 4% 넘게 올랐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올랐는데요. 반도체 투톱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늘 조금 쉬어가지만 반도체 소부장단 안에서 장비 관련된 종목들은 오름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마이크론이 16% 넘게 튀어오르면서 시장 안에서 가장 크게 주목받고 있고요. 장비 관련된 종목들 일제히 좋은 가운데 테스도 3% 넘게 상승 그리고 이 신성 ENG 같은 반도체 장비주들 클린룸을 만드는 종목들도 오늘 함께 올라주고 있다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엔터주 안에서 JYP 엔터테인먼트가 6% 넘게 오르면서 3사 가운데 가장 크게 튀어오르고 있다는 점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안에서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가장 크게 올라주고 있다는 점이 딱 특징적으로 포착되고 있는데 나머지 종목들은 코스닥 안에서 좀 쉬어가고 있다는 점은 아쉽습니다. 지수 상황도 바로 열어보시죠. 오늘 코스피 코스닥 지금 하락으로 전환이 됐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하락으로 출발을 했었는데 오름폭을 빠르게 키우면서 8,000선 위로 넘어섰었습니다. 다만 지금 변동성을 좀 보이면서 0.58% 가까이 하락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이다 보니 시장이 좀 변동성을 가져가고 있는 듯한 상황입니다. 7,935포인트 지나갑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1% 넘게 하락하면서 1,175포인트 지나가는데 장 초반에 상승부를 켜내면서 코스닥은 출발을 했었는데 하락으로 전환이 됐고요. 코스피 쪽으로 좀 수급이 이동하면서 대형주 쪽으로 수급이 이동하면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1% 넘게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매 동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바로 열어보시죠. 오늘 개인의 수급이 좀 들어옵니다. 이번 주 들어서 연일 개인의 조단위 수급이 들어오는 가운데 외국인은 조단위 매도세를 계속해서 펼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70조 원 넘게 판 외국인인데 블룸버그에서도 외국인의 순매도가 한국 시장에서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1조 2천억가량의 순매도가 오전장 들어서 나오고 있고요. 개인은 이를 모두 받아내고 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는 순매수에서 순매도로 지금 조금 전환이 되려는 움직임을 가져가는데 매수폭 줄이면서 170억가량 순매수 중입니다. 코스닥 매매 동향도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들어옵니다. 어제까지는 외국인이 순매도 기조를 펼쳤는데 오늘 그래도 외국인이 코스닥 시장은 사고 있다라는 점이 확인되고 있고요. 기관도 시장을 사들입니다. 개인만의 순매도가 코스닥 시장에 나오고 있고 오늘 양시장을 바라보는 메이저 주체의 눈이 조금 다르다라는 점이 특징적이네요. 지금까지 시장 상황 함께 열어봤습니다. 앞서서 하나증권의 김록호 연구원님이 굉장히 자세하게 반도체, 특히나 LPDDR, 저렴한 D램 반도체 수요가 폭발하면서 메모리 반도체의 기업 주가의 흐름을 올릴 수 있다라고 하면서 또 삼성전자 목표주가 43만 원으로 올렸다. SK하이닉스 275만 원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삼성전자 오늘 아침에 KB증권에서는 45만 원으로 또 올렸더라고요. 이것도 잠시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영업이익 올해 374조, 그리고 내년 영업이익이 497조 원으로 상향 조정했기 때문에 45만 원이라는 수치가 나왔다라는 거고, 메모리 가격 상승에 대해서 김록호 연구원님도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D램이 거의 300% 가깝게, 낸드가 256% 증가할 것이다, 올라갈 것이다, 이런 가능성이 언급이 됐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은요, 1년 사이에 19배 늘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90조 원 정도 예상이 되어 있는 거고, 지금 AI 시대에 토큰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죠. 머니코드에서도 토큰의 개념을 여러 번 설명드린 바가 있는데요. AI 토큰 사용량이 분기별로 50에서 최대 60% 증가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6개월의
3배, 1년 내에 7배 증가하는 그런 현상,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AI 2.0, 에이전틱 시대라는 얘기를 많이 하게 되고 오늘 시장에서 로봇, 현대차, 뭐 LG전자, LG 이런 것들이 다 AI 관련해서 엮여서 올라가면서 시세 분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피지컬 AI 확산되고 온 디바이스로 가는 그 과정 안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요, 노조 파업 우려 이후에 박주근 대표와 함께 삼성전자 이거 좀 영향을 분석해 드릴 텐데요. 주가가 부진했죠. 그래서 경쟁사는 74%의 주가 상승률이 있었는데 그의 절반도 못 미치는 상승률을 보인 바 앞으로 저평가 매력도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실적 개선을 고려했을 때 지금이라도 삼성전자는 비중 확대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하면서 목표 주가 45만 원 상향했으니까 이 부분 보시고요. SK 하이닉스 좀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300만 원짜리거든요. KB증권 상향된 흐름이 나왔고 영업이익 올해 277조, 내년 428조 원까지 상향 조정했고 디램이 194% 그리고 랜드가 244% 증가할 것이다라는 예상, 성장할 것이다라는 예상 나왔습니다. 여기도 2분기 영업이익이 8배, 1년 사이에 성장하면서 70조 원 바라봤고요. 영업이익률이 79%입니다. 그리고 올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영업이익이 277조 원인데 이거는 글로벌 순위로 봤을 때 4위인데 더 놀라운 것은 영업이익률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SK 하이닉스 영업이익률 많이 보게 됐죠. 영업이익률은 세계 1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78.2를 찍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SK 하이닉스는 장기 계약 이런 부분에서 톡톡한 수혜를 가져갈 것으로 보이는데 28년부터 30년까지 있죠. 그러니까 선 주문에서 후에 만들어주는 파운드리에 대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만 봐도 밸류 재평가가 가능하다라는 분석이었습니다. 그래서 빅테크 4사, 뭐 예를 들어서 아마존, 알파벳 이런 기업들이 있겠죠. 여기에서 설비 투자를 확대할 가능성 너무나 자명한 거고요. 이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에 대한 전력이기 때문에 이제 필수로 가져갈 것이다라는 가능성 나오는 거고요. 올해 설비 투자가 7,250억 달러 규모입니다. 그런데 이게 1년 사이에 77% 폭증,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거고 내년은 1조 달러를 넘어서면서 빅테크 4사들이 경쟁적으로 여전히 설비 투자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증권사에서는 봤습니다. 지금 메모리 반도체 앞서서 김록호 연구원님께서도 지속적으로 연구해 주셨지만 AI 반도체 관련해서는 굉장히 희귀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목표 주가가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이유가 바로 이게 되겠고요. 시총 1조 달러 제목에도 써놨습니다. 강력한 지지선 이게 될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오늘 잠시 쉬어도 긍정적인 매력은 지속적으로 포착이 되면서 알려지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삼성생명 이거는요. 삼성전자와 좀 연결해서 볼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다음 종목으로 넣어놨고요. DB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올렸습니다. 33만 2,500원. 그런데 중립입니다. 투자하기에는 중립으로 유지했습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잠시 좀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때문입니다. 이제 평가 이익이 반영이 됐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만약에 35만 원 정도 간다면 이 삼성생명의 목표 주가는 37만 원 정도 계산이 될 것이다. 이런 부분도 연구원이 덧붙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삼성전자와 연동해서 주가가 갈 수밖에 없는 삼성생명이고요. 지금 평가이익 순자산 가치가 85%에 육박한다라는 부분과 더불어서 자기자본 이익률과 배당 수익률 2% 수준이라고 하고요. 1분기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컨센 대비해서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삼성생명이 이 부분 좀 참고해 보시고 삼성전자 배당 여력 더불어 관계사, 자산운용사 같은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잘해줬기 때문에 긍정적인데 중립을 유지한 이유는 이거였습니다. 이번 실적 이렇게 대폭 잘 나온 이유는 일회성 이익이 상당 부분 들어갔다라는 부분인데요. 대표적으로 부동산 매각 이슈, 뭐 이런 충당금 이슈 이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일회성 이익 때문에 1분기 순이 굉장히 대폭 상향됐다, 잘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DPS는 뭐 크게 뛰지는 않을 예상입니다. 한 6,200원 정도 이거인데 1년 사이에 한 16% 좀 늘 것으로 보이고요. 이게 이제 5년 연평균 16% 약간 위였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가져갈 것이다라는 가능성 나오고 있으니까요. 보시죠. 어쨌든 투자 의견은 중립이고 목표 주가는 올렸고 오늘 대다수의 증권사에서 삼성생명을 분석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반도체 얘기를 앞서 좀 해서 파크 시스템즈도 말씀드리려고요. 메리츠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35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오늘 파크 시스템즈가 좀 낙폭이 있습니다. 이럴 때 한번 보면 어떨까라는 입장에서 갖고 온 거고요. 이 종목이 어떻게 보면은 메모리 뭐 다른 여타의 종목보다는 수혜를 덜 받았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실적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 않죠. 왜냐 지역이나 고객 다변화 구조가 있기 때문에 이게 원래 이제 메모리 업황 같은 경우 이제는 아니겠지만 경기 변동에 굉장히 휘둘렸습니다. 그래서 실적 변동성도 컸죠. 그런데 이번 AI 시대가 되면서 메모리 기업이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다 주면서 실적 변동성이 크지 않을 거라는 얘기가 최근 나왔습니다. 그런데 파크 시스템즈는 그 구조가 아니었기 때문에 메모리 호황에 대한 수혜는 제한적이었다라는 얘기를 초반에 좀 해놨고요. 하지만 긍정적인 흐름은 첨단 패키지 장비에 대한 수혜 지속적으로 가져갈 가능성이 있고요. 글로벌 선도 파운드리 향 요거는 이제 딱 보면 누군지 알겠죠. 근데 이것에 대한 주문이 좀 많이 넣는 거죠. 여기 장비를 사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AI 가속기용 패키징 이런 적용치가 사용처가 확대가 되면서 매출이 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기술 검증도 현재 순항 중이다라는 부분도 리포트에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실적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더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조정 시 매수 전략이 오늘 조정받잖아요. 여러분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메리츠증권의 분석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금융지주 오늘 만나볼 텐데 한국금융지주를 10년 넘게 분석한 연구원의 인터뷰를 오늘 들어볼 겁니다. 대신증권이었고요. 박혜진 연구원인데 일단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신증권 박혜진입니다. 네, 한국금융지주 오늘 제가 의미 있게 봤거든요. 네, 실적 분석부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금융지주가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예, 지배주주 순이익 기준으로 이제 9천억 원을 넘어서는 굉장히 좋은 실적을 기록을 했고, 사실은 제가 이 실적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는 이유는 이제 대형사 기준으로 지금 이제 거래대금이 워낙 좋으니까 브로커리지 쪽에서 수수료 수익이 급증하면서 한 5천억 원 미만의 이익을 지금 최대치로 내고 있습니다. 근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미래에셋증권처럼 이제 거액의 평가이익이 부재한 상황에서 사실은 계열사들의 순수 채권만으로 순이익을 증권사가 9천억을 내는 일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적 호조는 지금 뭐 당연히 증권이 이제 증권 쪽에서 운영 부분이 실적 개선을 견인을 했고요. 특히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증권, 저축은행, 캐피탈 이렇게 이제 그룹 딜에 대규모 딜을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쪽에서도 이번에 평가액이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되면서 계열사 전 부문에서 실적이 잘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1분기 실적에서 정말 탄탄한 이익 성장, 드라마틱하게 나왔다. 이런 부분이 좀 눈여겨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연구원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10년 넘게 최선호주를 유지한 사실 1등을 지속적으로 놓치지 않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그럴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제가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이제 증권사 대형사 기준으로 분기 실적을 아주 잘 내봤자 한 5천억 정도 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10년 넘게 지켜봤지만 사실은 증권은 업종 특성상 좀 시클리컬 산업이기 때문에 분기 실적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익을 잘 내고도 하반기에는 이제 이익이 감소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 업종인데 사실은 이제 이익의 부침은 있겠지만 사실은 업황이 좋거나 나쁘거나 전 증권사 가운데서 항상 가장 높은 이익을 시현을 한다는 점입니다. 요번에는 사실 이제 미래에셋증권에서 스페이스X 관련 평가액이 이제 대규모 반영이 되면서 2위권으로 내려앉긴 했지만 사실은 뭐 동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런 거액의 평가액이 있었다면 더 좋은 실적을 낼 수 있었겠죠. 근데 지금 실적의 추이를 잘 보시면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지속 가능한 이익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지금 최선호주로 제가 10년 넘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9천억 원이라는 그 이익 규모가 굉장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면서 지속적으로 이익을 낼 가능성 최선호주 1위. 그러니까 그걸 10년 넘게 장기 지속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금융지주 앞으로도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방금 들으신 연구원님의 목소리는 대신증권 박혜진 연구원님의 리포트 분석이었습니다. 머니코드는 항상 이렇게 아침에 나온 해외 증권사, 국내 증권사 비롯해서 쭉 정리해드리고 이걸 직접 쓴 연구원님들의 목소리를 매일같이 연결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투자 전략에 꼭 반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 시장 미중 정상회담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장중에 8천 돌파를 했습니다.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자, 이럴 때 이난희 파트너님의 전략이 꼭 필요할 것 같은데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오늘 이제 8천을 찍었습니다. 우리가 항상 도전을 했을 때 그 도전해 본 사람이 그 다음 단계를 뛰어넘을 수 있거든요. 오늘 8천을 도전했다라는 거는 이제 보고서들이 지금 우리 주식시장을 12,000포인트까지도 예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8천은 그런 부분을 가기 위한 하나의 전초전이다 이렇게 보고요. 보통 이제 이렇게 8,000포인트를 찍고 나니까 이제 다 왔나 해서 막 이렇게 이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의 어떤 매도 라인이 막 좀 나오고 있는데 저는 제가 봤을 때 지금 보면 이 반도체는 어제도 이 소부장 관련한 종목들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워낙 실적이 좋고 흐름들이 좋다 보니까 이와 관련돼 있는 종목들도 역시 이 실적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그 매출이 그죠? 3배나 증가하고 영업이익 또한 상당히 많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지금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는 시장에 좀 주목을 받고 있고 오늘 또 지금 보면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신고가를 쓰면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반도체 관련한 종목, 소부장 관련한 종목들이 또 실적이 뭐가 어떤 애들이 좋을까를 여러분들께서 좀 관찰해보는 그러니까 신고가에서 돌파하지는 않았지만 그 라인에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을 여러분들께서 좀 체크해보는 뭐 대덕전자라든지 뭐 HP, SP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도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한번 뭐 테스라든지 그죠 많이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한번 체크해보는 전략이 좀 필요하고 지금 아침에 이제 고점을 찍고 나니까 지금 계속 막 흘러내리는 이런 어떤 흐름들이 나오는데 아침 고점을 찍은 이후에 지금 10시 반에서 보통 한 오전장 11시까지는 고점을 찍은 종목들이 전부 다 어떻게 하느냐면 장중 조정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가장 핵심 키포인트인 주인공인 그죠 삼성전자나 지금 SK 하이닉스가 살짝 밀리니까 이제 여러분들께서 야 이거 8,000포인트 다 온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것을 메워주는 그 부분이 어떤 종목들이 나오느냐면은 LG가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LG전자 그룹들이 어제 LG전자라든지 LGCNS라든지 이게 지금 LG가 대부분 뭘로 움직이느냐면은 AI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로봇 관련한 지금 LG 로봇 관련한 종목들 뭐 로브로브라든지 로보스타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함께 움직여주는 것이 좀 지금 시장에서 어떤 특징적인 부분이고요. 그래서 사실 이 매수 주체를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들께서 야 이거 외인들이 왜 이렇게 다 파느냐 이 개인들의 매수가 상당히 강하지 않습니까? 원래 주식시장은 외인 기관이 띄우는 것이 아니고요. 가장 화려한 그런 부분은 개인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들의 매수세가 지금 대기자금이 뭐 130조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소진이 되고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시장 방향성을 잡을 것 같은데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5월은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조금은 마음을 놓고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그널이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이제 아무래도 6월 3일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이 주식시장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정부 차원에서도 좀 높아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시장에서 이 개인들의 어떤 매수에 대해서 뭐 그렇게
부정적인 어떤 시각보다는 시장을 한 단계 더 레벨업하는 주역이 될 수 있는 개인들의 어떤 흐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아침에 강한 종목들, 역시 이제 반도체 소부장 관련한 종목들,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 위주로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오늘 한 주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주간 고생 많으셨고요. 5월장 정리 저희가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난희 이데일리온 파트너였습니다. 어제 저희 마켓나우 2부에서 미중 정상회담 생중계로 보여드리면서 정상회담 관련 특별 대담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후속편으로 미중 정상회담에 대한 영향과 또 여러 가지 시장에 미치는 영향, 특히 반도체를 중심으로 또 봐드릴 테니까 다음 코너도 집중해 주세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가 14일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중을 주시하는 투자자들 사이에서 미중 협상에 대한 낙관론이 커졌다는 평가다. AI 투자 열풍이 다시 강해진 데다 미국 소비 지표까지 예상보다 견조하게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살아났다. S&P 500 지수는 0.77% 오른 7,501.24로 마감하며 사상 처음 7,500선을 넘어섰고 나스닥 지수도 0.88% 상승해 사상 최고치를 다시 썼다. 다우 지수 역시 0.75% 오르며 5만 선을 회복했다. 상승장을 이끈 핵심은 AI였다. 시스코는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과 매출 전망을 내놓으며 13% 넘게 급등했고 엔비디아도 미국 정부의 중국 A200 칩 판매 승인 보도에 4% 넘게 올랐다. 미국의 4월 소매 판매도 전월 대비 0.5% 증가하며 소비 둔화 우려를 덜었다. 시장에서는 연준의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가 약해지는 가운데 AI 실적 모멘텀이 증시를 계속 끌고 갈지 주목하고 있다. 이제 미중 정상회담 어쨌든 정리를 쭉 해야죠. 그리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또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될지 그것도 한번 돌이켜봐야 됩니다. 박주근 리더스 인덱스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뭐 2시간 15분 만에 끝났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미중 정상회담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어제는 네. 큰 맥락에서의 정상회담을 한 것 같고 오늘 점심도가 찬다 그러죠. 네. 아직 남아 있어서 경제 분야는 구체적인 협상안들 아직 나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제까지를 좀 정리를 해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기대했던 빅딜은 없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빅딜은 뭐냐? 뭐 이란 전쟁이라든지 큰 빅딜 자체는 없었지만 서로 레드라인은 그래도 건들진 않았다. 뭐 정치적으로 그런 것 같고요. 심기를 건드리진 않았다. 그렇죠. 그 정도. 그러니까 그 시진핑 주석이 아마 좀 강한 말도 했죠. 그 미국과 중국은 적수가 아닌 동반자가 돼야 한다 그러면서 만약 대만 문제를 건드리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는 않겠다 네, 정도를 이야기를 한 것 같고. 뭐 정치적으로는 좀 주거니 받거니 했는데 큰 빅딜은 없었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사실은 경제 분야죠. 예. 뭐 가장 그 큰 분야가 이제 이 미중 어떤 이 정상회담이 우리의 반도체라든지 다른 분야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는 아마 오늘 점심
좀 지나봐야 좀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오늘까지도 이어지는 어떤 뭐 합의나 굉장히 뭐 긍정적인 발언들이 나오면 또 주가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오늘 그 뭐랄까요, 장중의 변화들 꼭 챙기셔야 될 것 네. 같고요. 또 중요한 거는 엔비디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CEO의 깜짝 합류 소식. 네. 이 때문에 이제 중국의 AI 칩을 공급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 물꼬가 트이는 것이 아닌가라는 가능성 제기가 그러니까 되던데요. 우리 입장에 예. 봤을 때는 사실은 젠슨 황이 갑자기 등장을 했고 네. 그리고 뭐 그 비행기를 탄 것도 알래스카에서 탄 거라는 거죠. 에어포스 원을 알래스카에서 타서 원래 명단에 없었는데 젠슨 황이 갑자기 조인을 하게 돼서 지금 중국에 방문했던 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나라 정시가 굉장히 뜨거운데 삼전과 하이닉스 주식에 아주 밀접한 영향을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이제 우리 투자자들은 이제 굉장히 좀 관심을 가지고 봐야 하는 사안인데 이걸 알기 위해서는 사실은 지난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좀 우리가 좀 다시 되짚어 봐야 됩니다. 네. 트럼프 2기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트럼프 정부에서는 이 대중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AI 분야에서 우리의 기술이 없으면 너희들이 어떻게 할 건데라고 사실 협박 아닌 협박으로 가장 먼저 제시했던 게 엔비디아의 GPU를 공급하지 말라라고 강제를 한 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두고 이 젠슨 왕이 두 번에 걸쳐서 공식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지난해 5월 달에 타이완 방문 때 뭐라 그랬냐면 젠슨 왕이 이렇게 하면 미국이 이길 것 같지만 사실은 결론적으로 가면 미국이 AI 경쟁에서 질 수도 있다라고 강력하게 경고를 합니다. 네. 그때 젠슨 왕이 그나마 제시했던 게 뭐냐면 H200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GPU 엔비디아 GPU의 가장 최신형은 뭐 블랙웰이라든지 뭐 이런 쪽인데 그런 걸 우리가 공급하지 않고 좀 중저가형으로 중국향으로 H200이라고 블랙웰 정도 절반도 안 되는 정도의 GPU 정도는 공급하게 해달라고 얘기했는데 네. 트럼프가 이것조차 거부를 했죠. 그래서 사실은 엔비디아는 이것 때문에 재고 부담을 안고도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트럼프 정부가 반대했던 거를 이번에 미중 정상회담 때 이 부분을 좀 풀어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또 풀어준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의 AI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GPU를 공급하자면 과연 중국이 AI 쪽을 발전하지 않을까라고 봤는데 사실은 젠슨 왕이 예상한 대로 반대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화웨이가 이미 어센드 시리즈를 만들고 있는데 엔비디아의 최고급 GPU와 비슷한 성능의 GPU를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 때문에 트럼프 정부에서는 그러한 어떤 GPU의 공급 제한 조치라든지 엔비디아가 공급하지 않더라도 어차피 중국의 AI 굴기가 계속 성장하는 걸 보고 이번에 어쩔 수 없이 아마 H200을 우선 길을 열어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기업에게는 몇 가지 이제 반대 혜택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H200이 들어가게 되면 H200이 들어가는 게 HBM3까지는 아니고 HBM3 정도가 지금 들어가는데 사실은 H200에 들어가는 그 HBM 때문에 재고량을 좀 갖고 있었는데 이 부분이 해소가 되겠죠. 지난 1분기 실적 때 SK 하이닉스가 영업이익 72.3% 정도 영업이익을 낸 것 중에 하나도 사실 재고 물량을 상당 부분 해소했기 때문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우선 엔비디아의 2분기 실적이 굉장히 낙관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자, 엔비디아 실적이 좋아지면 이번 1분기 실적 때문에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오르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젠슨 황이 베이징을 방문해서 H200에 대한 수요가 풀린다면 일단 엔비디아의 2분기 실적이 높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해졌고요. 그러면 이 엔비디아의 실적 때문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또 한 번 실적에 도움을 받을 것 같고 두 번째는 그보다는 더 구조적으로 H200이 중국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에 따라서 메모리도 같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에 따라서 중국에 있는
그 SK하이닉스 낸드플래시 공장이라든지 그리고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도 일부 규제가 풀어지면서 즉 그렇지 않아도 공급 부족 사태에 있는 메모리가 좀 더 풀리면 실적에도 도움이 되는 이중 효과가 있어서 저는 이번에 그 젠슨 황의 중국 방문은 오늘은 주가에 반영되지 지금 아직까지는 반영되고 있지 않지만 이미 점심 시간이 지나고 다음 주가 되면 많이 반영되지 않을까라고 예측해 봅니다. 네. 근데 대표님 이거 어떻게 보세요? 어쨌든 이제 미중 정상회담이 각각의 니즈도 있고 뭐랄까요? 한때는 손을 잡지만 또 언제든 적으로 변할 가능성도 네. 있고 뭐 이런 상황인데 최고의 파트너가 되자 이렇게 말은 했지만 이게 가능한 건지 만에 한해 그렇게 된다면 K반도체 영향은 무엇일지 이걸 또 우리는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미국의 카드가 번번이 실패했다는 게 이미 다 드러난 것 같습니다. 일단 AI 굴기를 좀 막기 위해서 엔비디아 같은 곳이나 반도체를 끊어봤는데 오히려 중국의 발전을 촉진시킨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게 분명히 이제 이번 사실로 드러났고 그것 때문에 엔비디아가 HB액을 공급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풀어준 게 되는데 어쨌든 우리 입장을 보면 일단 HBM의 수요의 폭발적 증가를 예상할 수 있죠. 이게 좀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GPU HBM에 들어가는 GPU 그러니까 HBM3E가 들어갈 것 같은데 이 HBM의 폭발 증가는 이제 뭐 어차피 사실로 확인된 거고요. 두 번째는 간접적인 양인데 저는 이 부분을 좀 더 보고 싶은데 생산 거점의 리스크가 굉장히 완화됩니다. 지금 SK하이닉스가 중국 시안과 우시에 공장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중에 대규모 메모리 생산 라인을 보유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의 어떤 이 간섭으로 인해서 이 생산 라인이 업그레이드 못하고 있거든요. 이 업그레이드가 되기 시작하면 효율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지금 메모리 수요 폭발에 같이 동반하면서 매출 증대 효과가 분명히 있겠죠. 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크다 봐요. 이렇게 되면 엔비디아의 H200을 풀어줬는데 우리나라 삼성전자의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제한을 안 풀어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요 두 가지가 풀어주면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매출과 영업이익에 또 도움이 될 것이고 세 번째 효과가 있는데 세 번째 효과가 뭐냐면 이 중국에 대해서 미국이 계속 그 압박하고 기술을 제한하고 이렇게 해도 중국의 굴기가 멈추지 않는 것을 학습 효과가 생겼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의 메모리 반도체나 그 엔비디아 H200 같은 게 들어가게 되면 중국의 발전 속도를 좀 완화시키는 효과도 좀 일부 있을 것 같아서 요거에 대한 간접 효과까지 누린다면 분명한 사실은 이번에 젠슨 황의 방문과 이런 것 때문에 삼전 주가에는 굉장히 큰 호재로 작용할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대표님하고 이 이슈도 한번 좀 말씀을 나눠보고 싶었거든요. 왜냐하면 노조. 이게 다른 경쟁사 같은 경우에는 최근 훈풍을 타고 뭐 주가 수익률이 74%인데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노조 파업 이슈 때문에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어차피 그건 갈리는 것 같습니다. 회사의 주인 아니면은 뭐 근로자나 서로의 그 입장이 확연한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이런 부분이 봉합이 안 됐으니까 상대 경쟁사는 74% 주가 수익률을 얻을 때 절반도 못 미쳤으니 이런 얘기가 네.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세요? 이런 이슈 같은 경우에는? 예. 파업 이슈 이후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 흐름을 보면 사실 굉장히 상반된 건 사실이죠. 예, 그러니까 SK하이닉스가 급성장을 할 때 삼성전자의 주가는 물론 성장은 했지만 사실은 성장률 SK하이닉스에 비해서 성장 속도 자체가 굉장히 느렸습니다. 이게 파업 효과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고 일단 그리고 이번 이 성과금 자체가 보는 시각이 굉장히 차갑다는 겁니다. 예. 주변의 시선이. 그러니까 재밌는 거는 SK하이닉스가 영업이익의 10%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발표하고 냈을 때는 다들 비난이나 비판보다는 부러움이나 여러 가지 시선으로 봤는데 삼성전자의 이 영업이익 10%, 15% 요구에 대해서는 굉장히 싸늘한 시선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삼성전자 노조, 특히 주주들이 또 그런 시각을 바라보고 있어서 삼성전자 노조 입장에서는 사실 응원군이 있는 상태에서 지금 노조 파업을 강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삼성전자의 이 파업 효과가 일부 그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주가가 상승하는 대세 흐름에는 저는 막을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네. 예. 속도의 차이일 뿐이지 그걸 막을 수가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파업 위기여서 주가가 잘 못 오를 때 물론 많이 올랐지만 주가 상승 여력에 비해서는 이제 못 네. 오늘도 어떠한 증권사에서 이제 45만 원짜리 리포트가 나왔거든요. 그런 거에서 봤을 때 이제 못 올랐다라는 부분에서 지금 이제 매수 기회일 수도 있는 건가요? 큰 대세 없이 이제 간다면? 그렇죠. 네. 만약에 이제 파업이 이제 21일 날 시행이 된다면 일부 주가 조정이 있겠죠. 저는 오히려 그때가 매수 기회가 아닐까라 오히려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만약에 파업이 강행되면 저는 두 가지 효과를 좀 봐야 되는데 이 파업을 하게 되면 지금 파업이 진짜 5월 21일부터 6월 뭐 며칠까지니까 18일 동안 있을 것이고 파업이 진행되면 파업 이후에 공장을 다시 정상화시키는데 2, 3주 걸린다 그러니까 네. 그걸 따지보면 한 달이 날아갑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그 메모리 반도체 공급이 굉장히 타이트한데 이 한 달이 비었을 때 과연 누가 반대의 이익을 가져갈까? SK 하이닉스죠. 그렇죠. 메모리 가격이 더 오를 네,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 그래서 저는 이 파업이 만약에 진행되면 1차 반대 수혜는 SK 하이닉스가 반드시 받을 거고요. 두 번째는 파업이 이제 돼서 정상 가동화 되면 삼성전자의 수혜가 다시 돌아오겠죠.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파업이 진행 마지막까지 갔을 때 1차 수혜는 SK 하이닉스가 볼 것이고 그리고 그때가 오히려 삼성전자의 매수 기회가 될 것이고 파업이 끝나고 정상화되면 삼성전자의 주가는 다시 오를 거기 때문에 이런 수순으로 좀 요 사태를 투자자 입장에서 그렇게 네. 바라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이제 단계별로 좀 봐야 될 그렇죠. 필요성, 네. 시기별로 좀 말씀해 주셨고요. 파업 이슈 이후에 또 주가가 이제 제자리를 찾는 과정도 여러분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ETF 관련해서도 관심이 많으세요. 네. 근데 삼전 닉스 레버리지 ETF 그 출시 역량 좀 물어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제 잠시 언급드린 바는 있는데 미국도 이런 부분을 준비하는데 ADR 관련해서 이제 SK 하이닉스의 네. 레버리지 ETF라고 이렇게 좀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영향 어떻게 보세요? 예. 뭐 지금 ETF 하시는 분들은 삼전 닉스를 안 담을 수가 없죠. 네. 뭐 그건 대세기 때문에 예. 실제 이제 가장 유명한 타이거 반도체 뭐 탑 10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벌써 순매수 규모가 4,200을 넘었더라고요. 그리고 연초 이후 수익률이 404%입니다. 404%. 그러니까 지금 ETF를 쭉 보시면 삼전 닉스를 안 담는 탑 10에 있는 곳은 안 담는 곳이 없을 정도로 가기 때문에 ETF 출시가 본물을 이루더라도 저는 오히려 이제 잘 보시면 지금 삼전 닉스를 들어갈까 말까 하는 분들의 가장 큰 고민은 지금 들어가도 돼라는 네, 고민이죠. 너무 맞아요. 올랐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분들이 선택할 차선책은 ETF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ETF는 더 나올 것이고 삼전 닉스를 관심 가지는 분들은 아마 더 들을 가능성이 높아서 요 흐름은 향후 당분간은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뭐 잠시 쉬고 있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기록은 깼습니다. 코스피가 8,000을 돌파하는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5,000이 1월이었고 6,000이 2월이었고 5월 6일 날 7,000 갔고 얼마 안 있어서 일주일 걸렸어요. 네, 오늘 이제 8,000 간 거잖아요. 네. 뜨거운 불장이면 틀림없습니다. 전략을 어떻게 세우면서 5월을 좀 마무리해 볼까요? 불장일 때는 네. 고민의 여지가 없죠. 주도주죠. 주도주. 네. 근데 불장일 때 많은 분들이 너무 올랐으니까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네. 고민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불장일 때는 올라타야 되는 거죠. 일단 그 주도주 위주로 가야 되는 것이고 8천 아마 찍으면 바로 다음 주부터 만 이야기 나올 겁니다. 네, 그렇다면서요. 분명하겠죠. 천장이 열렸다 이런 네. 표현을 만 쓰더라고요. 이야기 나올 거기 네. 때문에 이미 대세는 들어간 것 같고 이럴 때는 큰 고민하기보다는 뭐 좀 소극적인 분들은 아까 이야기했던 ETF 같은 데로 들어가시는 거고 네. 좀 적극적인 분들은 그래도 한번 가보자는 쪽으로 주도주 쪽으로 가는 게 지금은 뭐 그런 판단을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네, 뭐 시장 만스피 시대에 천장이 열렸다라는 뭐 기분 좋은 얘기들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ETF 자금도 엄청 많이 몰리고 있는데 일일 평균 뭐 4조 이런 얘기도 나오니까 더 매수세가 몰릴 가능성이 있나 이렇게 좀 생각하게 하는 대목이네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과정을 나이 수익률도 같이 올라타는 전략 저희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미중 정상회담 그리고 반도체 전략까지 세워드렸고요. 박주근 리더스 인덱스 대표의 분석으로 여러분 함께하셨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국 상원이 가상자산 산업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는 클래리티 법안을 한 단계 진전시키며 암호화폐 관련주가 일제히 급등했다. 코인베이스는 5.06% 상승했고 장중 한때 9% 넘게 뛰었다. 제미니는 약 7%, 로빈후드는 5%, 소파이는 4% 넘게 오르며 시장 기대감을 반영했다. 미 상원은행위원회는 클래리티 법안을 찬성 15명, 반대 9명으로 통과시켰다. 법안은 암호화폐와 디지털 자산 감독 권한을 어떻게 나눌지 기준을 세우는 내용을 담았다. 은행과 금융기관의 결제, 대출, 수탁, 거래 사업 기준도 포함했다. 다만 최종 통과까지는 민주당 의원 추가 지지가 필요했다. 자금 세탁 대응, 공직자 이해 충돌, 스테이블 코인 이자 지급 문제가 쟁점으로 남으며 암호화폐 제도권 편입을 둘러싼 힘겨루기가 본격화했다. 상위 1% 초고수익 시간입니다. 오늘 고수들은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요? 오전장 기준 고수들의 매수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고수들의 매수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까지입니다. 지금 반도체 투톱 나란히 들어와 있습니다. 프리마켓에서부터 약세 보이면서 답답한 주가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계속해서 매수할 기회를 주지 않았던 종목이었기 때문에 고수들의 저가 매수세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도체 투탑이 쉬어가자 LG그룹주가 일제히 강세였습니다. 지금 LG전자와 LG 두 자릿수 급등세 나란히 기록했고요. 로봇주로서의 재평가 받아내고 있습니다. 이 밖에 하나금융지주는 지금 약세 보이면서 12만 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만 교보증권에서는 이 하나금융지주의 목표 주가 14만 원까지 상향 제시했다는 점도 좀 주목해 볼 만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더 오를 거라는 기대감에 고수들의 매수세 붙어 나가고 있고요. 이렇게 매수 상위 종목 5가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도 LG그룹 관련해서 좀 이야기해봐야겠죠. 이데일리 TV 신일섭 전문위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LG전자 그리고 지주사 포함해서 그룹 전반이 좀 급등세더라고요. 이거 왜 그런 걸까요? 네, LG전자가 이제 완전히 백조로 변신을 했죠. 자, 이건 진짜 격세지감인데 그 주식시장에서 LG에 L자 들어간 것도 사면 안 된다. 그러니까 L자 들어간 건 사면 됐죠. LIG 앤 에어로스페이스 뭐 이런 거,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 근데 LG자 들어간 거는 사는 거 아니다. 커뮤니티에 그 LG그룹 주주분들이시겠죠. 주주분들이 아닌데 뭐 거기서 기웃거리면서 남들을 일부러 저기 약 올리려고 하고 하는 사람도 있죠. 약간 이상한 사람들. 그 사람들 빼고는 LG그룹 주주분들이신데 이제 커뮤니티에서 맨날 한탄만 하고 있는 거죠. 왜 우리는 주가가 이러고 야 이러려고 주식했나? 자괴감 든다. 뭐 이 얘기만 있었다가 요즘에 커뮤니티 게시판 분위기 완전 바뀌었거든요. 자, LG전자가 역사적 신고가를 가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거 진짜 그때 애플카 얘기 나왔을 때 한번 올라갈 수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야, LG전자도 드디어 뭔가 달렸네. 근데 그게 완전히 희망 고문하면서 물거품이 되면서 고꾸라졌다가 이번에는 정말로 제대로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지컬 AI가 완전 제대로 붙어버려가지고 지금 LG전자 뭐 오늘 저기 고가에서 밀려가지고 그런데 워낙에 가파르게 올랐잖아요. LG전자 오르고 LGCNS 오르고 그랬더니 지주회사 LG까지 지금 급등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지금 장중에 고점 대비해서 밀렸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LG전자는 와 이거 진짜 얼마만인가요? 2007년, 2008년, 그다음에 2018년, 2021년 여기에 지금 18만 원 정도, 15만 원인가요? 16만 5천 원 정도의 이 고점을 단숨에 돌파를 시켜버렸습니다. 진짜 역사적인 한 해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매물벽이 없죠. 한 20-30년짜리 매물벽이 다 깨졌습니다. 이거 2002년도 상장으로 나오는데 2002년도부터 2026년까지 25년입니다. 25년 동안 이 모든 어떤 역사 쌓인 이 매물들 있죠. 다 돌파를 시켰어요. LG전자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여기서 손해보신 분들은 정말 최고가에 사신 분들 빼고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커뮤니티 분위기도 좋고
웬만하면 매물이 안 나오죠. 25년 만에 이거 신고가인데 지금 수익이 나고 있는데 누가 팔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팔고 싶은 마음이 들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여러 가지 고점에 얽혀 있어야 불안해야지 팔죠. 지금 불안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LG전자는 이제 최고가를 계속해서 갈 확률이 높은 것이죠. 여기 뭐 이번에 조정이 나오는 거 그냥 단순히 그거예요. 지금 가파르게 올라서 조정이 나오는 것이고 오늘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지금 낙폭이 커지고 있거든요. 지금 그 장 초반에 비해서 낙폭이 더 커져서 지금 4%대 가까이 둘 다 빠지고 있습니다. 자, 물론 이 지금 IT 대표주에 LG전자도 들어있는데 정말 희한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죠. 자, IT 대표주 항상 여러분들 여기 나왔을 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르고 항상 떨어지던 거 저거 LG전자, LG 디스플레이 오늘도 빠집니다만 LG전자가 항상 마이너스였는데 오늘 거꾸로 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삼성 SDS도 올라오고 있는데 이거 뭐 뒤에 설명이 나올 겁니다. 자, 어쨌든 LG전자가 IT 대표주에서 오르는 이런 기현상. 뭐 IT 대표주라고 지금 올라오고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지금 이 밑에를 가보면 자동차 대표주가 또 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됐냐? IT 대표주랑 자동차 대표주 하면 우리나라 전차 군단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IT 대표주에서 삼전, SK하이닉스는 빠지고 LG전자만 오르고 있죠. 로봇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봇은 지금 자꾸 자동차에 로봇이 붙어서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자동차 대표주가 오르는 게 로봇 때문에 오르죠. IT 대표주에 LG전자가 오는 것도 로봇 때문에 오르고. 그러니까 지금 로봇이라는 피지컬 AI라는 이 개념이 IT 대표주의 LG전자를 움직이게 만들었고 자동차 대표주의 이 오늘은 뭐 지금 조정을 받습니다만 현대차 그룹을 비롯하여서 한원시스템, HL만도 같은 자동차 부품주도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봇이 지금 모든 거를 설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LG전자의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방금 화면을 보니까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4% 가까이 빠지고 있는데 좀 무섭더라고요. 이제 팔아야 될까요? 글쎄요. 이게 지금 오른 폭이 삼성전자 이번 연도에 148.75%가 올랐는데 이거 빠지는 게 뭐 간에 기미도 안 가는 상황입니다. 자, 삼성전자가 뭐 파업 이슈 때문에 지금 빠지는 것 같은데 여기서 조정을 받더라도 당연한 지금 상황이거든요, 사실. 지금 연봉에서 이 지금 RSI가 얼마인가요, 얘가? 지금 84예요. 그러니까 지금 온도를 100도로 따지면 84도까지 올라 있고 이런 적은 없었습니다. 사상 최고로 지금 높은 과열권이에요. 조정이 나오더라도 이상하지 않은 국면이죠, 지금. 월봉에서도 보이시죠? 지금 최근에 언제 있었나요? 2012년, 2017년, 2021년, 그 다음에 올해거든요. 그렇죠? 과열권에선 조정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규 매수는 항상 부담스럽다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지금. 미국 증시도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 퀄컴조차도 얼마였다고요? 퀄컴조차도 지금 과열권에 접어들었어요. 퀄컴이 나중에 출발한 종목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 과열권에 접어들었으니까 반도체주는 조정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기술적 과열권이다. 그러니까 신규 매수자들은 불안한 거죠. 지금 여기 보유자의 영역이에요. 지금 여기서 수익 많이 나신 분들은 다 어디로 가셨어요? 백화점으로 갔잖아요, 지금. 백화점주가 날아가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 이제 또 뭐 빈익빈 부익부가 심해진다고 하는데 빈익빈 부익부가 안 심해진 적이 있습니까? 자산 가치가 오르는데 모든 사람들이 득을 본다? 그럼 공산주의 국가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고 지금 여기서 보유자의 영역이 지금 굉장히 우월한 지금 영역이죠. 신규 매수자들은 기술적으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구간이다. 여기서 무슨 파업 이슈가 나오든 엔비디아가 부러지던 삼성전자의 무슨 반도체 점유율이 메모리 반도체 점유율이 꺾이던 어떤 이슈가 나올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기술적인 고점 과열권이다. 이것은 알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매수 종목 전략까지 함께 체크해봤고요. 이어서 매도 상위 종목도 함께 열어보시죠. 오전장기 중 매도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권입니다. 우선 상승으로 인해 수익 내면서 매도하는 종목부터 체크해보겠습니다. 일단 현대차 오늘 또다시 신고가 경신했고요. 로보스타는 LG전자의 지분이 30%가량 됩니다. 이 점이 부각되면서 오늘 두 자릿수 급등세 기록했고요. 이수페타시스 상승 전환됐고 신세계도 오늘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들 만나봤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HD 현대중공업이 노조에 대한 리스크를 겪으면서 섹터 전반이 힘을 잃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중공업은 1분기 호실적을 기록했고 또 목표 주가 증권가에서 43,000원까지 상향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관련해서 전략 잠시 후에 세워보겠습니다. 이렇게 매도 상위 종목 5가지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이 중에서도 삼성중공업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삼성중공업 실적도 참 잘 나왔는데 이거 왜 빠지는 걸까요, 의원님? 삼성중공업은 저기를 못 들었죠. 삼성중공업이 지금 어디까지 갔습니까? 2007년도와 2011년도에 고점에 도달했거든요. 지금 거기서 정확히 빠지는 거죠. 아까 전에 그 LG전자를 보셨잖아요. LG전자는 지금 어디를 뚫었습니까? 그런 역사적 고점들을 다 뚫었잖아요. 뚫었기 때문에 그 위가 지금 열린 거예요. 삼성중공업은 이제 1단계로 하기엔 그런데 지금 정말 모든 역량을 끌어올려서 일단 갈 때까지 간 거예요. 여기 지금 2011년과 2007년은 예전의 현대중공업 있죠. 지금의 HD 현대중공업은 새로 생겼잖아요. HD 현대중공업이 지금 2021년도 9월 달에 상장되어서 차트가 2021년도 9월 달까지밖에 지금 안 되어 있죠. 그때부터. 그 전에 걸 보려면 뭘 봐야 돼요? HD 한국조선해양이 예전에 현대중공업이에요. 이게 2007년, 2011년에. 이것도 어디서 조정받고 있어요? 2007년과 2011년. 이게 우연입니까 지금? 여러분들 보고 계시죠 지금? 그렇죠? 우연이 아니죠. 자, 여기서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기술적으로. 맞죠? 이게 HD 한국조선해양이 예전에 2007년, 2011년에 현대중공업이었고 삼성중공업은 이름이 안 바뀌었어요. 근데 똑같죠. 2007년과 11년 여기 고점에 도달된 거예요. 조선주도 다. 여기서 무슨 마스가가 한 번 더 강하게 뭐가 프로젝트가 나오던 뭐가 나오던 일단은 한 번 조정을 거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본전 심리거든요. 여러분들 2007년에 물리고 2011년에 또 물리고 이렇게 2번 연속 당하면 주식 다 못합니다. 이분들 주식 다 접었어요. HTS, MTS 뭐 다 지우고 나 다시는 주시장 쪽으로 오줌도 안 넣어. 그러신 분들이 갑자기 뉴스 보고 열어봤겠죠. 나이가 얼마가 됐을까요? 이때 40, 50대 분이라면 이미 60대, 70대가 다셨어요. 그러다 이제 자식 다 키워놓고 갑자기 있는데 아들, 딸들이 들어와가지고 아빠 요즘에 조선주 올랐다는데 열어봐. 나한테 주식 있다고 했잖아. 그래서 딱 계좌 열어본 거예요. 근데 본전에 왔어요. 본전이라고 할 수도 없죠. 솔직히 말해서. 물가 상승률이 있으니까요. 짜장면 가격은 훨씬 올랐죠. 그래도 팔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역사적인 고점들에서는 매물대가 쏟아지는 게 그 본전 심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007년, 11년이면 11년으로 쳐도 그렇죠. 그럼 몇 년입니까 지금? 15년 전의 고점인데 얼마나 매물이 썩고 고여 있겠습니까? 당연히 매물대가 강하게 반발을 하죠. 이런 것들은 다 똑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HD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갔던 대우조선해양인 하나오션도 볼까요? 똑같잖아요. 하나오션은 거기까지도 못 갔어요. 하나오션 어디서 조정받고 있어요? 2014년이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지금 이런 역사적 고점에 딱 도달이 된 상태예요, 다. 그 당시에 갔던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이 조선 3사가 두 개는 이름이 바뀌었죠. 어쨌든 조선 3사가 기록을 했던 2011년, 2014년, 2007년 고점들에 다 다가섰기 때문에 역사적인 고점에 매물이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버블맵 통해서 현재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간밤 미증시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AI 랠리에 힘입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우리 증시도 개장 후 약 10분 정도 지난 시점에 꿈에 그리던 8,000피를 달성을 했습니다. 장 초반만 해도 사실 빨간불 켠 섹터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보시다시피 차익 실현 매물 좀 나오면서 대부분 파랗게 맵상으로는 질려 있는 상태입니다. 이 안에서도 유일하게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게 LG전자와
로봇 관련주입니다. 이 로보틱스 관련해서 두산 로보틱스와 아이로보틱스는 현재 거의 상한가 진입했고요. 또 빠지는 섹터로는 제약바이오 업종, 알테오젠이 특허 리스크 소송 좀 낮게 가져가고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 실적 영향으로 좀 기지개를 켰는데 현재 빠지는 모습이고요. 또 암호화폐 관련 주들도 미국에서는 코인베이스가 9% 넘게 급등을 하고 암호화폐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현재 우리 증시에서는 주목을 받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이외에도 태양광 과 원전, 석유화학, 건설까지 대부분의 종목들 파란불 켜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안에서 또 첫 번째 섹터로 로봇 관련주 만나보겠습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어제 지난 1년 11개월간 공들인 양재 사옥을 공개했습니다. 이 사옥 정말 영화 속의 한 장면처럼 3종의 로봇들이 회사 곳곳을 누비는 모습이었는데요. 로봇들이 커피를 배달하고 또 무거운 택배까지 직접 나르는 모습이 시장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위원님, 저희가 이번 주 이 초반에만 해도 20만 전자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벌써 30만 전자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이 급등세에 이어서 이번 주의 주인공도 LG전자인 것 같은데요. 저처럼 LG전자 안 갖고 계신 분들은 나 들어가고 싶은데 지금 들어가면 이미 오를 대로 오른 거 아닌가, 너무 늦게 들어가서 물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들어가기엔 좀 늦은 걸까요? 지금 일단 단기적으로는 이것도 마찬가지죠. 지금 월봉에서 LG전자도 과열권에 들어갔는데 LG전자가 지금 RSI 과열권에 들어간 게 2022년부터 지금 24년, 25년 동안 몇 번 정도 있었을 것 같습니까? 4번, 5번밖에 없어요. 지금 2008년에 있었고요. 2018년, 2021년, 그다음에 2026년 이번 올해 2번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25년이라고 했나요? 22년, 3년, 2002년부터니까 25년 동안 많이 해봐야 5번밖에 없어요. 5년마다 한 번씩밖에 안 와요. 과열권이. 그 정도 과열권에 접어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또 여기서 얘기한 거죠. 신규 매수는 부담스럽다는 거 표현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신규 매수는 불가한 영역이에요, 이거는. 월봉에서 과열권에서 신규 매수는 불가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신규 매수자들은 하지 마세요. 근데 신규 매수자들 하면은 만약에 했다가 잘못 걸리면 어떻게 되냐? 보이시죠? 과열권에서 잘못 물리면 몇 년을 지금 허비하는가? 그렇기 때문에 신규 매수는 불가한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후발주를 찾는 건 괜찮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LG CNS랑 삼성 SDS가 강하잖아요. 아까 거기 다시 가볼까요? IT 대표주에서 지금 뭘 오르고 있죠? 지금 삼성전자는 4%가 넘었어요. 마이너스가. 왜냐면 오전 10시까지가 오늘 기한이었잖아요. 지금 노조는 총파업을 강행하겠답니다. 사측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금 저기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이제 파업 이슈로 수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30만 전자에서 다시 반대쪽으로 멀어질 것 같고, 지금 강한 거는 로보틱스가 붙은 LG전자랑 삼성 SDS거든요. 그다음에 LG CNS. 근데 지금 이런 것들이 보면은 삼성 SDS, 현대그룹이 현대오토에버, 그다음에 LG CNS 이런 애들 다 무슨 회사들이에요? IT 서비스 하는 회사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왜 가냐면은 어저께 미국 시장에서 시스코 시스템즈가 급등했죠. 어제만 급등한 게 아니라 정말 화려한 복귀를 했거든요. 시스코 시스템즈가 지금 역사상 신고가를 갔어요. 이게 예전에 엔비디아의 역할을 했던 시총 1위 종목이거든요. 근데 어디서 많이 들으시지 않았어요? 비관론자들이 맨날 말했잖아요. IT 버블 때 무너졌던 시스코 시스템즈처럼 엔비디아도 그렇게 무너질 것이다 해서 시스코 시스템즈 이꼬르 엔비디아를 지금 계속 얘기를 했었잖아요. 마이클 버리도 그렇고. 그런데 왜 화려하게 복귀를 했느냐? 시스코 시스템즈가 인터넷 망을 깔아주던 회사거든요. 인터넷 망이 이제 다 깔렸죠. 우리나라도 전국에 안 깔린 데 없잖아요. 도서 산간지방에도 다 깔려 있는데요. 근데 어디에서 지금 수혜가 났다? 저희에서 났죠. 데이터 센터에 이제 인터넷망을 깔아주는 데서 시스코 시스템즈가 화려하게 부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저 LG CNS랑 삼성 SDS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런 종목들도 하는 일이 IT 서비스인데 크게 할 일이 없었거든요. 근데 데이터 센터에서 할 일이 생긴 거죠. 그래서 LG CNS라던가 지금 삼성 SDS도 그런 지금 저기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두산 로보틱스라던가 이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금 요런 것들도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두산 로보틱스는 지금 신고가를 돌파하기 직전이죠. 이번 달에 신고가를 갖다가 조금 눌리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아까 LG전자처럼
두산 로보틱스도 신고가에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위에가 없어요, 매물대가.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는 괜찮아요. 신규 매수가 아직 과열권에 접어들지 않았고 고점 두 개를 2023년과 2026년도 고점을 돌파하기 시작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신규 매수는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우리 증권사들도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의 실적을 내놓고 있습니다. 어제 한국투자증권 영업이익을 발표를 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 무려 85% 증가한 수치를 내놨고요. 이 분기 순이익 1조 원 넘는 증권사도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2분기 들어서 거래대금의 이 매수세가 점점 더 가팔라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앞으로 증권사의 전망 좀 무난하게 좋을 거다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위원님, 이 증권사의 특징이 좀 특정 모멘텀을 특정하기가 살짝 애매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증권주들은 좀 매수하고 매도하는 그 타이밍을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뭐 증권주도 똑같죠. 8,000이라는 마디 지수대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축제 분위기가 휩싸이면서 증권주는 오르고 8,000에서 이제 멀어져서 다 7,000으로 가기 시작하면은 증권주의 모멘텀은 떨어지죠. 근데 그것도 저기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키움증권이나 미래에셋증권 지금 가장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들의 매매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창구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오르면 가장 가파르게 오르죠. 그리고 가장 먼저 오르고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신규 매수는 불가한 영역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2007년도랑 2005년도를 소환해야 될 정도의 지금 과열권이에요. 키움증권도. 지금 여기서 신규 매수는 하면 안 되겠죠. 신규 매수는 거의 죽음 행위입니다. 자, 미래에셋증권도 마찬가지죠. 미래에셋증권은 키움증권보다 더 심해요. 키움증권은 2007년도짜리 2007년도나 2005년도에 과열권보다 지금 아래에 있거든요. 근데 미래에셋증권은 역사상 최고의 과열권이에요. 미래에셋증권이 태어난 역사상 가장 뜨겁다고요. 가장 뜨거울 때 들어가면 불타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신규 매수는 끝난 겁니다. 보유자의 영역일 뿐이죠. 오늘 한국 금융지주가 좀 오르는데 한국 금융지주 옛날에 뭐였죠? 여러분들 참치 좋아하시잖아요. 동원증권이었잖아요. 그게 한국 금융지주가 됐는데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것도 2007년도, 2005년도 소환해야 돼요. 지금. 그때만큼의 지금 과열권에 접어들었거든요. 이것도 신규 매수는 금지예요. 언제 매수를 해야 되냐? 금융주는 아까 전에 뭐 7천 가까이 가면은 뭐 그렇게 마디지수대로 얘기도 했지만 그게 조금 두루뭉실하잖아요. 이건 과열권에서 일단 벗어나서 조정이 나와야 됩니다. 과열권에서 벗어나서 조정이 나와서 예를 들어서 10개월 선 정도에 맞닿았을 때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10개월 선을 계속 타고 올라오고 있거든요. 지금 다 마찬가지예요. 미래에셋증권이라던가 지금 키움증권이라던가 삼성증권 뭐 다른 거 다 마찬가지거든요. 삼성증권도 보겠습니다. 다 똑같아요. 삼성증권은 위에서 쫙 밀려버렸죠. 자, 그다음에 그러면 약간 개념이 틀린 지점도 별로 없고 그렇죠? 그 큰 손 거래 고객 위주로 받는 신영증권 같은 거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자, 신영증권도 마찬가지로 지금 과열권에 접어든 다음에 조정 나오고 있죠. 그럼 어디서 사야겠어요? 신규 매수자들은 살려면 과열권에서 접어들었다가 나오면서 10개월 선이나 이런 데 달 때 사야죠. 그런 적이 예를 들어서 한번 어디 있었냐. 2026년 1월 달에 이렇게 나오면서 10개월 선에 달 때 이럴 때가 매수 기회지 지금 이렇게 과열권에 접어드는 상태에서는 매수 기회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꼬마법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네, 이 신규 매수가 쉽지 않은 종목들 그렇다면 만나봤다면 이제 신규 매수 가능한 다음 꼬마법을 하나 뽑아주시죠. 네, 호텔주입니다. 호텔주. 자, 지금 유통주도 늦었어요. 신규 매수자들은. 신세계나 롯데쇼핑, 뭐 지금 현대백화점 3사가 지금 다 갔잖아요. 지금 우스갯소리도 많이 얘기 드렸어요. 뭐 저기 어디 가면 다 들리고 뭐 옆에 커피숍 가면 들리고 어쩌고저쩌고 다 얘기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유통 3사가 수익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지금. 무슨 정용진 효과라고 하는데 정용진 효과 아니고 저 효과도 있을 수 있겠죠. 주식시장 자산 증시 때문에 저렇게 된 거예요. 명품관 매출이 지금 미친 듯이 올랐어요, 지금. 자, 그다음에 이제 호텔주를 볼만한데 GS P&L 같은 거 한번 보도록 하죠.
왜냐면 GS P&L을 보시면은 9월 달부터예요. 작년 9월 달부터 9, 10, 11, 12, 1, 2, 3, 4, 5까지 지금 6만 원 밑에서 계속 기고 있는 거 보이죠, 지금? 이런 것들 한 단계 올랐다가 계속 횡보하고 있는 것들 이거를 요 지금 행보권에서 사야지 이미 여기서 만약에 6만 원을 돌파하는 순간 불기둥이 나올 가능성이 크겠죠. 물론 100%가 아닙니다. 하락할 가능성도 있겠죠. 그러니까 손절 라인을 잡고 들어가겠지만 만약 위로 간다면 이렇게 아까 전에 역사적인 거 긴 것도 많이 보셨잖아요. 흐름 엄청나게 많이 보셨잖아요. 20년짜리들도. 이 20년짜리들도 마찬가지인데 중간에 이렇게 중간 정거장을 뚫을 때 엄청난 에너지가 폭발하면서 뚫습니다.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 매물대를 소화해야 되는 원리는 이해를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짧아도 길어도 그게 마찬가지예요. 요 지금 한 7, 8개월 동안 행보한 거를 6만 원대를 뚫으려면은 강력한 힘이 아니면 저런 걸 뚫을 수가 없어요. 본전 심리 때문에. 그래서 GS P&L 같은 경우에는 호텔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동에서도 그렇고 제주에서 파르나스도 운영하고 뭐 여러 가지 운영하고 있죠. 나인트리 같은 4성급도 있고요. 이런 자산 증식의 어떤 효과들이 이제 이 여름철 연휴까지 지금 내다봤을 때 호텔로 흘러갈 가능성. 일단 백화점 가까운 데로 달려가가지고 명품을 사셨죠. 그다음에 휴가를 다 5성급 호텔로 예약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꼬마 버블로 호텔 GS P&L 만나봤습니다. 지금까지 신일서 전문위원님과 시장 진단해보고 전략 세워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AI 랠리가 다시 일어나면서 나스닥과 S&P 500이 사상 최고치 경신했습니다. 이 영향을 받아서 오늘 우리 시장 장 초반에 8,000P를 도달하기도 했는데 다만 8,000선을 터치한 이후 현재 시간 기준으로 낙폭을 키우면서 코스피가 조금씩 하락하고 있습니다. 3% 가까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현재 양 지수 상황 바로 열어보시죠. 삼성전자 노조 측에서 좀 강경한 입장을 밝히면서 코스피가 낙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반도체 투톱의 하락폭이 거세지면서 코스피 3.52% 가까이 하락하고 있고요. 7,700선까지 내려왔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낙폭이 확대됐습니다. 3.26%가량 하락한 1,154포인트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피 200, 3.45%가량 하락하면서 1,200선 지나갑니다. 낙폭이 확대되면서 좀 변동성 장세가 심해지고 있는데 매매 동향 함께 체크해 보시죠. 오늘도 개인이 외국인의 순매도 물량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2조 4천억가량 팔면서 이번 주 내내 조단위 순매도를 이어가고 있고요. 개인은 이를 모두 받아내면서 2조 4천억가량의 순매수를 펼치고 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는 1,500억가량 소폭 순매도 중입니다. 코스닥 매매 동향도 함께 살펴보시죠. 코스닥 시장은 개인의 순매도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은 순매수 중입니다. 약 1,200억가량의 순매수가 장 초반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요. 기관은 1,170억가량 소폭 순매수 중입니다. 오늘 개인은 코스피 시장을 사고 있고 코스닥 시장은 팔고 있고요.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을 팔고 외국인은 코스닥 시장을 담아내는 차별화된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원달러 환율은 다시 1,490원 후반대로 올라섰습니다. 1,500선 터치를 바라보고 있는 가운데 현재 시간 기준으로 1,499원 선까지 고점을 높였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 상황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중요한 투자 뉴스는 어떤 게 있을지 바로 이어서 살펴보시죠.
LG전자에 집중됐던 로봇 사업 기대감이 지주사인 LG와 그룹사 전반으로 확대됐습니다. LG는 오늘 장 초반 상한가를 기록했었는데요. LG는 LG전자 지분을 약 35% 가까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LG전자의 기업 가치가 상승하면 LG 쪽으로 직접적인 수혜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앞서 증권가에서는 LG전자의 로봇 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을 내놓았습니다. 하나증권은 어제 LG전자의 목표가를 23만 원으로 높였는데요. LG전자 주가는 오늘 25만 원 선을 넘어서면서 목표가를 뛰어넘었습니다. 하나증권은 3월 주주총회에서 밝힌 휴머노이드 로봇용 액추에이터 양산체제 구축 계획과 클로이드 개념 검증 일정을 26년 상반기로 앞당긴 점에 주목했습니다. LG CNS도 로봇 소프트웨어 수혜주로 부각됩니다. LG CNS는 지난 7일 로봇 학습 운영 통합 플랫폼인 피지컬 웍스를 공개했습니다. 피지컬 웍스는 2족, 4족, 휠, 또 자율 이동 로봇 등 다양한 로봇의 작업을 분배하고 동선을 최적화하는 관리 플랫폼인데요. 현재 개념 검증 단계이고 28년부터 본격적인 매출 전환이 기대됩니다. 주가 함께 살펴보시죠. LG는 상한가 도달한 이후 상승폭이 좀 제한적입니다. 11%가량 상승 중이고요. 13만 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LG전자도 현재 시간 기준으로 11% 가까이 오름세 24만 2천 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LG CNS도 3% 가까이 오르면서 8만 9천 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하이퍼스케일러들의 AI 투자가 가속화되면서 반도체 부품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 속 삼성전기가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AI 서버와 전력 인프라 등 AI향 부품이 늘면서 MLCC와 FCBGA 등의 고부가 제품 판매가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NH투자증권은 오늘 삼성전기에 대한 목표가를 150만 원으로 올리면서 일부 MLCC 제품의 가격 인상이 시작되면서 실적 추정치를 높여 잡았다고 밝혔는데요. MLCC는 전력을 안정적으로 조절해서 반도체가 흔들림 없이 고속 연산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부품입니다. AI 연산량이 커질수록 더 많은 전력 제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MLCC 사용량도 함께 늘어나는데요. 최근 일본 무라타를 중심으로 MLCC 가격 인상 계획이 나타나면서 삼성전기도 가격을 올릴 것이라는 게 증권가의 분석입니다. 오늘 4.3%가량 오르면서 여전히 106만 9천 원 선 지나갑니다. 강세 탄력 붙고 있는 상황이고요. LG 이노텍도 함께 올라줬습니다만 오름폭을 조금 내려놨습니다. 현재 시간 기준으로 0.6%가량 상승 76만 5천 원 선 지나갑니다. 오늘 대주전자재료도 삼성전기에 대한 낙수 효과가 기대된다라는 분석 리포트가 나왔고요. 이에 따라 0.45%가량 상승 15만 6,20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오늘 사상 처음으로 장중에 8,000피를 넘어섰습니다. 지난 6일 7,000선을 넘긴 지 일주일 만에 무려 1,000포인트 가까이 뛴 건데요. 증권가에서는 올해 만스피 달성 가능성까지 제기하면서 상방이 열려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올해 들어서만 90% 넘게 상승하면서 전 세계 주요 시장 중에 가장 압도적인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위는 대만으로 44%고요. 3위에서 5위는 튀르키예와 코스닥, 일본 순입니다. 코스피 8,000 시대를 이끈 건 단연 AI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올해 들어서 각각 146%, 202% 올랐고요. 현대차의 주가도 올해 140% 넘게 뛰었습니다. 이러한 상승세에 글로벌 투자은행도 코스피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이어서 내고 있습니다. 모건스탠리와 JP모건은 코스피가 하반기 내로 10,000포인트에 도달할 것으로 봤고요. 국내에선 KB증권이 1만 500포인트까지 지수 상단을 높였습니다. KB증권은 코스피 실적 전망치의 상향 속도가 지수 상승 속도를 크게 앞선 가운데 밸류에이션 부담도 동시에 완화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오늘 증권사들도 장 초반 코스피가 8,000선을 도달하면서 함께 강세 탄력이 붙었습니다. 한국금융지주는 장 초반 10% 넘게 튀어오르기도 했는데 상승폭이 조금 제한되면서 4% 가까이 상승하고 있고요. 26만 8,500원 선 지나갑니다. 그 안에서 또 LS증권이 1%가량 상승하면서 7,50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장초반과는 조금 다른 분위기가 시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8,000선을 넘어서면서 랠리를 펼칠 수 있을 줄 알았던 코스피가 현재 시간 기준으로 7,600선 부근까지 내려오면서 낙폭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반적으로 시장이 변동성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어떤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지 저희와 함께 이어서 살펴보시죠. 오늘 또 사상 최고치 썼던 코스피 8,000 돌파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낙폭을 좀 확대하면서 7,700선을 내어주는 그런 모습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너무 가파르게 오른 만큼 또 조정됐을 땐 수직 낙하하는 느낌이 있는데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될지 금요일 그리고 다음 주 전략 저희가 세워드립니다. 정경미 IBK 투자증권 분당대장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가파르게 올랐을 때 좋았는데 이렇게 좀 떨어질 때 약간 더 불안해하시는 네. 어쩔 수 없는 그런 뭐랄까요? 감정들인 것 같습니다. 네. 시장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결론적으로 코스피 시장은 한 7,500선, 8,000선 여기에 좀 좁은 박스에 갇힐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뭐 지난주에도 좀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일단 대형주가 너무 빨리 오른 부분도 좀 있고, 근데 그 빨리 오른 부분에 있어서 이제 개인들의 포모 물량이 상당히 많이 좀 작용을 했다라는 점이 어떤 이제 시장 지수의 견고함이 조금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잘 생각해 보시면 3월, 4월 우리 전쟁 양상에서 개인들이 정말 매매를 잘하셨거든요. 빠지는 날 매수를 하고 오르는 날 일부 줄여내고 뭐 이러면서 정말 이 한 2달간 전쟁의 여파 파고를 정말 좀 개인들이 잘 타고 넘었는데 5월 들어서는 이제 눈 질끈 감고 매수를 하는 개인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도 그럴 것이 이제 오르는 종목에 계속해서 수급이 들어오는 이제 그런 좀 포모 현상을 이게 이제 하나의 이제 순환적으로 좀 들어오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개인 수급이 좀 들어왔고 그리고 또 이제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우리나라가 이제 연초만 하더라도 전 세계의 시가총액 비중이 한 9위 정도 되는 시장이었는데 이제는 이제 독일 지수가 6위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뭐 MSCI나 이런 좀 인덱스를 추종하는 그런 자금들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 대한 비중을 기계적으로 줄일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에 있는 거죠. 그래서 산술적으로 봤을 때 뭐 반기 리밸런싱이 있는 6월까지는 못해도 10수조 원, 많게는 한 2, 30조 원의 외국인 매도는 더 나올 수밖에 없다. 이 점을 어느 정도 좀 인지를 하고 계셔야지만 외국인들의 연속적인 매도에도 흔들리지 않으실 것 같다. 외국인들은 현물을 기계적으로 팔고는 있습니다만 선물에 있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포지션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라는 점이 뭐 그들도 원치 않는 매도를 하는 거에 대한 일종의 해지 전략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뭐 명확하죠. 외국인들은 지속적으로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에 비중을 줄여야 되는 상황이고 개인들은 포모에 입각해서 그냥 뭐 얼마 됐던 간에 일단 뭐 반도체 사고 보자라는 이제 그런 뭐 매수가 좀 나오는 굉장히 마찰적인 이제 그런 수급이 있다 보니까 뭐 물론 이제 뭐 10,000포인트를 뭐 못 가진 않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만 단기에 7,000에서 8,000을 불과 뭐 며칠 만에 왔기 때문에 그 속도로 또 10,000포인트를 가는 일은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오늘의 어떤 하락도 어떤 이제 노사 간의 그런 갈등 양상 그리고 마찰적인 수급 상황 이런 것들이 좀 어우러지면서 코스피 시장의 변동성을 좀 키우지 않았나라 좀 생각이 들고요. 코스피 시장만 놓고 봤을 때는 오늘의 관전 포인트는 이건 것 같아요. 이런 주도 섹터인 반도체가 쉬었을 때 어떤 섹터는 반도체만큼 비슷하게 움직이고 어떤 섹터는 시장에 빠지는 것과 다르게 반대로 올라가려고 하는 성질을 보이는가라는 것을 관찰을 하시고 향후에 전략을 세우는데 이런 것들을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보시면 반도체 빠지는 만큼 역시 AI 인프라를 함께 구성하고 있는 전력기기 같은 것도 굉장히 좀 가파르게 빠지고 있고요. 반면에 새로운 포모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개인들이 어떤 이제 보상 심리에 의해서 내가 반도체에는 포모를 당하고 물량을 놓쳤지만 다음에 올 수 있는 로봇에 대해서는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라는 심리가 어느 정도 녹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들이 지금 주간 단위 ETF 유입량으로 봤을 때 10위 중에서 서너 개가 로봇 관련된 ETF가 될 만큼 굉장히 좀 강하게 좀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좀 짚어드리고 싶은 내용은 지금 오늘 이제 코스닥도 함께 지금 빠지고는 있습니다만, 뭐 전 일주일 후에 코스닥은 지금보다는 확연히 좀 좋아지지 않을까. 코스피의 반등 속도보다 더 낮지 않을까, 더
우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가정을 좀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좀 선별적으로 뭐 바이오와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이번 주에 어느 정도 좀 모습을 좀 보여줬었는데 또 국민성장펀드가 또 준비되어 있고요. 또 5월달에 학회가 있는 또 바이오가 자극될 수 있는 그런 요인들도 있고 6월달에 스페이스X가 또 상장된다면 성장주에 대한 이제 그런 관점도 조금 시장에 좀 우호적인 그런 분위기로 갈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코스닥은 뭐 저는 뭐 이번 다음 주부터는 코스피보다는 조금 반등 속도를 더 내지 않을까 이렇게 좀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반도체 주도 섹터의 비중을 뭐 절대로 비워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그 나머지의 어떤 비중에 있어서는 코스닥을 뭐 이제 서서히 좀 지켜봐야 되고 또 서서히 비중을 좀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 주 뭐 제가 다음 주에 나오는 이 상황에서는 확실히 지금보다는 나아진 코스닥 지수를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피와 코스닥이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그 간극을 어느 정도 좀 줄여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그렇고 뭐 지수 8천 간 주역도 그렇고 잠깐 이제 숨고르기 하는 와중에서도 상대적으로 탄력 있는 건 로봇인데 네. 이번 주에도 스포트라이트는 로봇, 그 피지컬 AI 관련해서 현대차 그룹주의 상세가 좀 눈에 띄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로봇 섹터 테마로 좀 분석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테마로 시작을 했다가 이제 약간 뭐 속된 말로 찐으로 가는 이제 그런 분위기가 나오고 있어요. 현대차 짚어주셨듯이 현대차 그룹주들이 이번 주 초에 강세가 나오고 정말 언제 오르나 싶었었던 LG전자도 뭐 20만 전자에 이제 한 번에 좀 올라오는 오늘도 지금 거의 뭐 20% 넘게 올라갔다가 지금 좀 상승폭을 좀 내주긴 했습니다만 시장에서 보는 관점이 뭐 확연하게 이제는 가전이 아니라 로봇에 대한 멀티플 로봇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뭐 충분히 해줄 수 있을 정도의 이제 수직 계열화가 됐다. 뭐 이렇게 좀 인식을 한 것 같습니다. 뭐 로봇은 역시 아까 잠시 언급을 좀 드렸습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좀 투자 심리가 뭐 계속되고 있는 그 노조에 대한 이제 그런 좀 갈등 양상. 뭐 물론 저도 이제 그쪽에 어떤 좀 뭐 입장이 돼보지 않았기 때문에 뭐가 잘 됐다 잘못됐다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지속적으로 회사의 영업이익을 훼손시킬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좀 성과급에 대한 그런 공포로 좀 시장에서 좀 다가오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로봇에 관련된 그런 좀 투자 심리가 굉장히 좀 올라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간헐적으로 이제 떡밥 같이 이제 나오고 있는 게 이제 아틀라스의 이제 양산형 영상도 이렇게 좀 화면에 보이듯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연내 상장설이 돌면서 그렇다 본다면 현대차 내에서 지분 가치에 따른 주가 개선도 우리가 좀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어우러지면서 반도체가 쉬는 그러니까 반도체가 제1 옵션이라면 그 제2 옵션으로는 지금 이제 로봇이 좀 등극을 하고 관련된 종목이 확산이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지금 3%가 넘는 하락에도 불구하고 현대차는 좀 빠르게 좀 주가를 좀 회복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오늘은 또 생산형 또 이제 협동 로봇에 좀 특화되어 있는 두산 로보틱스까지도 뭐 상승세를 강하게 좀 내면서 로봇 섹터 안에서 굉장히 좀 확장적인 이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개인들도 이 로봇에만큼에서는 절대로 포모를 당하지 않겠다라는 이제 그런 어떤 신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주간 단위 ETF도 로봇 관련된 ETF가 굉장히 많이 좀 포진되어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이제 로봇에 관련된 이제 그 대응 방법을 찾자면 사실 아직 펀더멘탈이 확보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어떤 로봇 관련된 기업이든 매출이 얼마 찍히고 영업이익이 얼마 찍히고 어디 어떻게 납품을 해서 어떤 이제 그 순환 주기를 가져가는가 이런 것들을 가져가기 좀 어렵기 때문에 특정 짓기가 어렵기 때문에 개인들이 지금 ETF로 그런 대응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 뭐 저는 굉장히 수긍할 수 있는 긍정적인 포인트가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본다면 저 개인적으로는 어떤 지표 종목들, 뭐 현대차를 비롯해서 LG전자 이런 종목들의 주가가 크게 부러지지만 않는다면 제가 이제 코스닥의 강세를 좀 예상을 하고 코스닥의 강세에 대해서 좀 점을 치고 있듯이 코스닥에 있는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그런 로봇 종목들에 대해서 좀 집중하고 압축을 하는 게 어떨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어차피 아틀라스의 양산까지는 이제 뭐 2년 넘게 시간이 좀 걸리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대기업의 협업이 아니고 자율적으로 자체적으로 어떤 이제 수익성 모델을 만들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제 뭐 SPG나
레인보우 로보틱스 또 로보티즈 같이 대기업과의 어떤 이제 협업 관계가 굉장히 명확한 그런 기업들 중에서 코스닥 지수가 상승했을 때 함께 편승할 수 있는 그런 좀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는 어느 정도 등치가 있는 이제 그 정도의 로봇 종목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역시 이제 기술적인 부분, 체력적인 부분을 다 감안을 해보신다면 로봇이야말로 뭐 정말 하루짜리 뭐 매매는 모르겠습니다만 대형주 쪽으로 가지고 계셔야지만 주가가 흔들릴 때에도 뭐 크게 개의치 않고 좀 보유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로봇이야말로 좀 대형주 쪽으로 좀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중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미중 정상회담이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포인트 어디로 잡고 보면 될까요? 그 발언이 나오면 또 장중에 변화가 될 수 있거든요. 네. 예. 이게 이제 어제 뭐 2시간짜리 회의만 가지고 2시간 15분 했다고. 네, 15분. 어제. 네. 뭐 15분 더 인사하는 시간 뭐 빼면은 2시간이겠죠. 네.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이거를 다 파악하기에는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에요. 어떤 얘기가 구체적으로 와갔는지도 아직까지 좀 후속 기사를 좀 봐야 되는 상황이고, 뭐 단지 이제 단편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엔비디아 HB액이 중국에 이제 들어갈 수 있게 됐다라는 뭐 그 정도의 내용이 좀 대표적으로 좀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두 가지를 좀 기대를 했습니다. 먼저 대중 관세 인하 혹은 또 뭐 수출 규제 완화 이런 좀 긴장 완화를 통해서 물가의 압력을 좀 내릴 수 있는 뭔가가 나오지 않을까? 근데 그 얘기는 거의 나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지금 이제 호르무즈 해협, 그러니까 전쟁의 어떤 양상에서 중국이 어떤 역할을 해줄 것인가에 대한 이제 그런 기대감이 훨씬 더 큰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채권 금리도 굉장히 좀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 물가 지수가 만약에 이렇게 계속해서 나온다라고 한다면 금리 인상도 우리가 좀 예상을 해야 되는 만큼 증시에는 그렇게 좀 좋지 않은 이제 그런 이슈가 좀 되기 때문에, 어쨌든 물가를 낮추기 위한 두 정상 간의 무엇인가를 좀 오늘 그 나머지 회담에서 좀 기대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뭐 단편적으로 이제 어제 2시간짜리 가지고 아이디어를 뽑아내기에는 굉장히 한정적인 그런 뭐 문제이긴 합니다만, 일단 우리 증시에서는 표면적으로 뭐 히토류 뭐 이런 종목들이 좀 오르기는 했어요. 근데 이제 H200이 좀 들어가면서 만약에 미국이 이제 중국의 반도체 뭐 굴기의 도움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이제 제재를 가하고 있는 게 좀 완화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소부장 업체들이 중국 반도체 기업으로 수출을 할 수 있는 길이 뭐 다시금 좀 열릴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소부장 기업들한테는 좀 기회가 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반대로 얘기하면 중국이 이제 뭐 HBM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 뭐 낸드 플래시를 비롯한 뭐 범용 디램 이 정도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쫓아온 상황이죠. 만약에 이제 거기에서 생산량이 늘어난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반도체, 특히나 이제 범용 반도체 쪽에서 다소간의 좀 물량 부담, 또 가격 부담 이런 것들이 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복잡한 이제 그런 함수 관계에 놓여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제 보고 있는 가장 좀 유망하게 보고 있는 게 2차 전지 소재 쪽이었어요. 소재. 네. 아무래도 이제 뭐 히토류랑 뭐 연결된 이제 그런 관점으로 좀 저도 좀 생각을 했었는데, 오전에는 좀 플러스권에서 강하게 가고 있다가 오후 들어서 굉장히 좀 오후가 아니라 이제 지금 들어서 굉장히 좀 약해진 이제 그런 상황인데, 아무래도 2차 전지 쪽이 펀더멘탈이 좀 약하고 펀더멘탈 대비 또 실적 대비 시가총액이 좀 높게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런 좀 변동성이 좀 취약한 모습이 나오지 않나 좀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이런 소재, 원재료를 중국에서 수입하는 경우가 우리가 좀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문턱이 좀 낮아진다라고 하고, 또 지금 최전방에 있는 ESS나 또 2차 전지를 소유로 하는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쪽에 좀 수요가 좀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만약에 이제 오늘 회담에서 좋은 얘기가 좀 나온다라고 한다면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는 아무래도 반도체 소부장 플러스 2차 전지 이런 쪽이 아닐까 좀 예상을 좀 해보고 있고요. 뭐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이 역시도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에 포진되어 있는 이제 그런 종목들 위주로 지켜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개인적으로는 2차 전지의 소재 쪽의 어떤 반전을 좀 기대해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좀 덧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좀 관심 섹터 어떻게 고르실지 굉장히 궁금한 포인트입니다. 네. 지금 지수가 8,000을 돌파했단 말이죠. 그리고 약간 좀 불안불안한 조정이 있긴 있습니다만, 예, 만스피도 꿈꾸고 있는 와중이라서 어떻게 좀 뽑으셨습니까? 이럴 거면 8,000 뭐하러 찍었나 뭐 그렇네요. 막 자막 준비해야 되고 막 그게 좀 힘드셨을 텐데. 그래도 뭐 저는 뭐 7,500선, 8,000선의 박스권은 뭐 어쨌든 뭐 6월까지는 지속된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요 안에서 이제
지켜볼 수 있는 관심 섹터. 저는 제가 이제 이런 거 좀 좋아하거든요. 뭐 팀 LG, 팀 LS 뭐 이런 거 많이 했었잖아요. 오늘은 팀 HD 현대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이제 시대 정신을 담은 중후장대 업종의 세트 이렇게 좀 제목을 좀 뽑아봤는데요. 역시 이제 크고 무겁고 두껍고 이게 긴 이런 산업에 있어서의 어떤 최전방에 있는 이제 그런 기업이고 뭐 AI를 비롯해서 뭐 에너지 또 뭐 조선, 변압기, 로보틱스, 건설기계, 방산 거의 모든 이제 시대 정신을 담고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가 잘 짜여져 있는 그런 그룹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또 공교롭게도 요 섹터들이 거의 다 병목 현상을 겪고 있는 이제 그런 쪽이기 때문에 이 업종을 주로 생산하는 업체들 중에서 전 세계적으로 이런 포트폴리오를 담고 있는 그런 그룹들은 거의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AI와 상관없을 것 같았던 선박 엔진이 이제 데이터 센터의 에너지원으로 발전용으로 좀 쓰이게 되고 배를 만들던 어떤 대형 가공 기술은 이제 변압기, 건설기 이런 쪽으로의 또 확장성을 좀 보였었고요. 그 기계 이제 기술을 더 이제 발전시켜 가지고 이제 로보틱스 기술까지도 좀 가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LG도 그렇습니다만 뭐 계열사들 합치면은 뭐 정말 AI에 필요한 모든 하드웨어, 특히나 큰 쪽에서의 하드웨어를 다 다루고 있는 이제 그런 그룹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계열사 간의 시너지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이제 그런 좀 포지션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제가 또 이제 그 포비아 때문에 성과급 포비아 때문에 주가가 굉장히 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좋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거의 대부분의 HD자 붙은 종목들이 좀 하락을 보였습니다. 뭐 저는 이제 부담 없이 좀 접근해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영역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지주사 HD 현대를 직접 공략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뭐 이제 말 그대로 알아서 이제 포트폴리오가 나눠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 HD 현대 로보틱스를 쪼개기 상장을 못하기 때문에 로보틱스의 어떤 가치를 오롯이 품고 있을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도 좀 우호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HD 건설기계 방산과 또 이 재건을 함께 어우르고 있는 이제 그런 키워드를 담고 있는 종목으로 볼 수 있겠고요. 세 번째로는 역시 이제 이 그룹의 근본이 되고 있는 HD 현대중공업도 저런 파업 이슈 이런 것들이 조금 완화되는 그런 상황. 그리고 이게 또 방산하고 엮여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부에서도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기 때문에 빠르게 좀 회복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HD 현대중공업 이렇게 세 가지 옵션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HD 현대 좋게 보시는군요. 그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주 시장 쭉 정리하고 다음 주장 맞이하는 투자 전략의 자세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경민 IBK 투자증권 분당지원 팀장의 분석으로 함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요 증시 일정과 특징 내용들 살펴보는 마켓 캘린더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국 옵션 만기일임과 동시에 파월 연준 의장 임기 만료일이고요. 또 13일 저녁부터 2박 3일간 미중 정상회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미중 정상회담 캘린더로 통해 만나보시죠. 네, 어제 오전이었죠. 10시에 공식 환영식 행사가 열렸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과 트럼프 대통령 함께 나란히 레드카펫 위를 걸었고요. 공식 환영 행사 이후에 10시 20분경 인민대회당에서 본격적으로 양자회담을 시작했습니다. 오전 11시 55분경에 이 주요 CEO들, 일론 머스크 CEO와 팀 쿡 CEO 이런 CEO들이 회의 도중에 입장을 했는데요. 양자회담 135분간 진행이 됐다고 알려졌는데 이전 부산에서 진행이 됐을 때는 100분간 진행이 됐고요. 어제는 2시간 좀 넘게 진행을 했습니다. 오후에는 두 정상이 함께 과거 황제들의 제사를 지냈던 텐탄 공원에 방문했습니다. 산책을 하면서
또 산책을 하면서 관련해서 대만 관련한 질문들을 좀 받았냐라는 질문을 받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답을 하지 않았고요. 이후 오후 6시 10분에 만찬 이루어졌습니다. 오늘은 우정 기념사진 촬영과 양자 차담, 오찬대에서 일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업별로 살펴볼 내용들 한번 보겠습니다. 비공식 회담이었던 만큼 공식 성명문이 발표되진 않았고요. 재무장관이 CNBC와 나눈 인터뷰를 기반으로 좀 구성을 해봤습니다. 먼저 엔비디아 관련해서 H200 칩 수출 기대감 받아가면서 간밤에 2% 넘게 상승하면서 출발했습니다. 다시 한번 리스트에 포함이 되고 10여 개 기업으로부터 승인이 났다라는 소식 전해졌고요. 또 두 정상은 AI 기술 무분별하게 악용을 막을 수 있는 공동의 안전장치를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엔트로픽이 최근 차세대 AI 모델 미토스를 또 내놓으면서 전 세계 금융권들이 좀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이 우려에 좀 따른 조치로 보이고요. 또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보잉 항공기를 대규모로 주문하는 이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라는 소식이 좀 예측이 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경제적인 실리 부분에 있어서 좀 확대가 됐고 무역 관련해서는 양국 간의 무역을 관장할 무역위원회와 투자를 감독할 투자위원회에 관련한 소식 추가적으로 내놨습니다. 그렇다면 호르무즈 해협 관련된 신규 이슈들 간단하게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양국 정상 어제 속보로 전해진 소식인데요. 호르무즈 해협 개방, 또 이란 핵무기 보유에서 모두 양국이 불허하기로 합의했다라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미중 정상회담 관련해서 마켓 캘린더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오전 갈수록 여러 가지 이슈 나올 때 반응할 수 있으니까 끝까지 이슈 잘 보시고요.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 마켓나우 2부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